오늘 학습하실 내용은 58쪽에 나와 있는 조건부 서식입니다. 조건부 서식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유효성 검사에 관한 거를 잠깐 살펴볼 텐데요. 교재 57쪽에 나와 있는 문서입니다. HA 백화점 임대 확정 보고라고 하는 이 문서를 작업을 하시는 건데, 데이터는 입력을 미리 해 놓은 거예요, 샘플로. 그럼 이제 너비를 좀 조정해 주셔야 되고, 너비가 조정해서 사실 여기가 어떻게 돼 있어요? 두 줄로 돼 있잖아요, 두 줄로요. 여기도 두 줄로 돼 있죠, 그렇죠? 이게 두 줄로. 그 다음에 숫자들은 다 글자들은 다 가운데 맞춤을 해야 되고, 이 숫자들은 오른쪽 맞춤을 하는 거로 돼 있죠. 쉼표살 찍어주면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색깔을 넣고 꾸미는 작업을 하는 건데, 그렇게 이제 작업한 내용은 요거예요. 그 여기 이제 매장 코드가, 요 매장 코드가 여기 나오게끔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요 해당되는 셀에다 클릭해 놓고 데이터 메뉴에 가셔서 데이터 유효성 검사, 이때 어떤 값이라도 다 들어올 수 있게끔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로? 목록으로 바꾸고, 여기에 이 매장 코드를 A, B, C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열해 주면 되는데 양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입력하지 말고 마우스로 범위를 설정하자 하는 거죠. B의 5번째부터 B 12번째 사이에 있는 글자들이 이 중에 나오게끔 하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확인 눌러주시면 여기에서 이제 고르게끔 하는 거죠. 그렇죠? 얘를 골랐더니 이 고른 거에 해당하는 연수익이 나오는 거는, 연수익은 우리가 계산한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정답 파일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매장 코드를 골라보면은 그 매장 코드에 해당하는 연수익이니까 여기 나온 거죠. 그렇죠? 8,500 이렇게 나왔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게 저 위에는 ACB13이다 그러면 10900이 나오는 거죠. 그렇게끔 해주는 게 유효성 검사 문제가 됩니다. 58쪽에 나와 있는 조건부 서식을 가지고 해볼 건데요. 지금 이 문서를 가지고 일단은 샘플로 한번 잡아볼게요. 예제 문서가 있나 여기? 04-00? 04-00? 이것도 아닌데? 일단 아까 하던 걸 한번 볼게요. 아까 하던 거. 이거. 조건부 서식에 관한 기능을 살펴보고요. 조건부 서식에 관한 거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몇 가지를 또 살펴볼 텐데요. 여기 책에는 이렇게 써있네요. 자원봉사 프로그램별 지원 현황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연습하게끔.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샘플이 어떤 걸 하라는 건지 참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조건부 서식이라 함은, 메모장에 띄어서 좀 보여드리면, 조건부 서식이라 함은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변경되는 경우, 이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면,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서식을 지정했어요.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주황색 칠하고 테두리선 그리고 여기에는 몇 층이라고 하는 층자가 나오게 하라 그랬고, 가운데 맞춤을 하고 얘는 숫자나 이런 것들은 오른쪽 맞춤으로 이렇게 보여주라고 돼 있잖아요. 테두리선 그렸잖아요. 노랗게 칠했잖아요. 이거는 뭐다? 서식 지정, 강제 지정. 우리들이 알고 있는 서식을 지정했다. 이거는 뭐다? 강제 지정이에요. 조건부 서식은 뭐냐면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알아서 변경되는 겁니다. 조건에 따른 서식이 스스로 변경되는 경우에요. 그러면
미리 설정을 해 놓았다 이거죠. 그거 아닙니까? 미리 서식 설정을 해 놓았으니까 바뀌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미리 서식 설정을 하지 않았으면 저희가 어떻게 스스로 변경되겠어요? 안 되겠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0캐주얼이라고 되어 있는 걸 난 좋아하거든? 0캐주얼만 뭐 색깔이 바뀌게끔 하고 싶어. 그럴 수도 있고, 연수익이 1억 이상인 경우만 어떻게 좀 표현해주고 싶어. 우리는 1억 이상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니까 얘를 가지고 색깔을 칠할 거란 말 이렇게 칠했단 말이야. 그렇죠? 근데 알고 봤더니 얘가 1억 900이 아니라 8,900 했대. 그럼 1억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 노란 색깔을 빼줘야지. 알고 봤더니 얘가 8,500이 아니라 1억 2,500이래. 그럼 1억 넘잖아요. 그렇죠? 그럼 쫓아가서 또 노랗게 칠해야 되잖아. 알고 봤더니 미안합니다. 8,500이 맞네요. 그럼 어떻게 돼? 에이씨. 또 색깔 없애야 되고. 서식을 강제로 지정하다 보면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서식을 지정해 줘야 되는데 그 조건이 바뀔 거 아닙니까? 바뀔 때마다 가서 고쳐야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는 불편하다 이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불편하고 서식을 지정해 버리자. 조건을 걸어 버리자 이거죠. 한번 해보죠 뭐. 자,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여기 있는 거 보증금 갖고 한번 해볼게요. 보증금. 조건부 서식이라는 곳에 가면 셀 강조 규칙, 상위 하위 규칙, 데이터 막대, 색조, 데이터 집합 이런 게 있어요. 셀 강조 규칙은 내가 규칙을 만들어요. 얼마 이상이면, 뭐보다 크면, 뭐보다 작으면, 뭐랑 같으면, 만약에 이쪽에 아까 제가 0캐주얼 좋아한다 그랬는데 0캐주얼이라고 하는 매장 종류는 알아서 색깔이 노랗게 변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빨갛게 변해라 이럴 수도 있잖아요. 자, 블록을 잡아주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셀 강조 규칙에 가서 글자는 뭐뭐보다 크다 작다를 개념이 좀 불편하니까 같은 거 찾아볼게요. 같은 거. 뭐랑 같은 거? 0캐주얼. 이 범위 안에 0캐주얼이란 글자와 동일한 게 들어가면 빨갛게 칠하던 노랗게 칠하던 녹색으로 칠하던 아니면 내가 사용자 지정 서식에 들어가서 내 맘대로 바꾸던 사용자 지정 서식에 들어가서 채우기 색깔을 노란색으로 찍던 내 맘이지. 근데 알고 봤더니 이게 진 캐주얼이 아니라 얘도 0캐주얼이래. 0캐주얼. 그럼 0캐주얼이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요 3층이 0캐주얼이 알고 봤더니 이게 진 캐주얼이래. 얘는 0캐주얼 아니잖아요. 색깔 빠지지. 얘가 0캐주얼이었어. 얘는 진 캐주얼이었고 0캐주얼이라는 글자가 들어가 있으면 노랗게 변하는 거잖아요. 0캐주얼 아니면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지. 자, 이거 보증금.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요. 이번에는 데이터 막대.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이거니까 데이터 막대 한번 가볼게요. 이 데이터 막대라는 거는
오른쪽에 6개, 6개, 12가지가 있어요. 확인하셨습니까? 방법이 동일해요. 이게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기능입니다. 자, 여기다가 한번 쓱 갖다 대볼게요. 이렇게 갖다 대볼게요. 파란 거, 녹색,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어. 단색은 뭐예요? 단색. 색깔이 똑같이 확실해지는 거고, 그라데이션은 뭐예요? 왼쪽에는 진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흐려지죠. 그렇죠? 이게 그라데이션이란 디자인 기법이에요. 이거는. 자, 문제지 이렇게 나와요. 다음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데이터 막대, 빨강 데이터 막대를 이용하여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냥 누르시면 돼. 빨간 막대 누르시면 돼. 끝난 거야. 뭔지는 알아야지. 자, 보세요. 여기는 블록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서 데이터 막대를 걸었잖아요. 이게 뭔지는 알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여기 3600이라는 숫자를 한번 보세요. 이게 제일 넓죠? 얘가 제일 큰 값이에요. 제일 너비가 좁은 애를 찾아보세요. 제일 넓은 애가 좁은 애. 1300이죠? 얘가 최저값이에요. 그러면 2200은 어떻게 될까요? 2200은 중간보다 크죠? 데이터 막대가 정중앙이 아니라 정중앙에서 오른쪽으로 갔잖아요. 가장 큰 값에 비교했을 때 중간보다는 크다. 3600의 중간이 1800인데 1800보다는 크다 이거지. 만약에 여기 2700이 아니라 얘가 1800이면 어때요? 1800은 얘가 중간이란 얘기예요. 이 사람 1300이 아니라 2500이래. 그럼 어떻게 돼요? 많이 넓지. 데이터 막대는요, 조건부 서식의 데이터 막대는 어느 게 가장 크냐 어느 게 가장 작으냐 이거 확인하기 위한 조건부 서식입니다. 알고 봤더니 데이터 막대 싫어. 얘도 셀 강조 규칙으로 가고 싶어. 규칙을 데이터 막대 아까 빨강으로 했는데 녹색으로 하고 싶어. 그럼 녹색으로 바꾸시면 돼요. 얘를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서 어떤 걸 할 거 아닙니까? 그라데이션 하든 뭐를 하든 할 건데 아까는 빨간색으로 했는데 녹색으로 바꿔버리면 또는 파란색으로 바뀌면 그냥 바뀌어요. 얘는 바뀌어요. 같은 데이터 막대를 빨강에서 녹색, 녹색에서 파랑 바뀐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데이터 막대가 아니라 새로운 기능 색조를 넣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이터 막대 그대로 있고 색조 추가. 이해되시겠지? 이러한 조건이 나타난 것 중에서 나는 저 조건을 없애야 되겠다라고 하면 규칙 지우기라는 인거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규칙 지우기로 들어가 보면 지금 저 영역에 조건이 두 가지 들어있죠. 조건부 서식 뭐가 들어있어요? 데이터 막대가 들어갔고 색조가 두 개 들어갔잖아요. 그냥 싹 지울 건지. 그러지 말고 이 전체 영역에 조건부 서식을 또 걸었잖아. 앞에다가 캐주얼이면 0캐주얼이면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거 있잖아. 아니 다 지워라 이래. 다 지워라. 얘를 이용해서 모든 조건부 서식이 다 지워지는 거야. 자, 이제 이걸 한번 해볼게요. 연수익. 연수익이 1억 이상이 되면은 어떻게 변하게 하고 싶어? 조금 전에 우리가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데이터 막대는 뭐라 그랬어요? 가장 큰 애가, 가장 값이 큰 애가 가장 넓게 보이고 가장 숫자 값이 작은 애가 가장 좁게 색깔이 보이는 거죠.
그 의미예요. 얘는 최대값, 최소값을 고르기 위한 그냥 그런 기능이에요. 다른 거는 없어요. 그런데 가장 큰 거는 어떻게 나오고 중간치는 어떻게 되고 제일 작은 건 어떻게 나오고 이게 아니라 만 이상이면 뭐 빨갛게 칠해라 노랗게 칠해라 하고 싶어요. 그럼 어디? 셀 강조 규칙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이 셀 강조 규칙에 가서 보시면 뭐뭐보다 크다, 만보다 크다, 만보다 작다, 만하고 같다. 그 만보다 크거나 같은 건 어딨어? 작은 건 있는데 큰 것도 있는데 뭐뭐보다 크거나 같은 건 없잖아요. 그럼 기타 규칙을 가야 돼요. 여기 기타 규칙. 크거나 같은 거는 이해죠? 크거나 같다. 얼마보다? 만. 그래서 노랗게 칠한다고요? 서식 버튼 눌러서 노란색을 찍어주시면 여기 있는 셀 값이 만보다 크거나 같으면 하나, 두 개가 되겠죠. 그렇죠? 두 개가. 그렇다면은 노랗게 칠해라 이런 얘기죠. 하긴. 근데 저 밑에 있던 8200이 미안합니다. 저도 이게 잘못 데이터에 들어온 데이터네요. 1억 3천 나왔어요. 그러면 13000 1억 3천 쓸 거 아닙니까? 엔터 탁 치면 어떻게 된다? 얘도 1억 이상이니까 요 의미 잘 보시고요. 여기에 지금 뭐라 그랬어요? 1억 이상이면 다 노랗게 나오라 그랬잖아.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에 가서 요거 규칙 편집. 여기 있는 셀 값이 만보다 크거나 같다면 상관없어요. 이 상태에서 이제 서식을 지정해 주잖아. 노란색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정렬에 빨간색 할 거야. 그럼 빨간색 가세요.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칠해버릴 거다 이거죠? 확인. 이번에 이제 만 이상 되는 것들만 알고 봤더니 얘가 아니야. 만이 아니야. 7500이야. 만 이상인 경우만 빨갛게 칠했잖아. 여기는 13800도 알고 봤더니 8500이야. 알아서 바뀌는 거죠? 알아서 바뀌는 거죠. 조건부 서식은 어떻게? 자동으로 서식이 변경이 될 일이 생기면 그 서식을 어떻게 적용과 입력받은 게 있으니까 그대로 꾸며준다 이거죠. 자, 여기 얘만 선택하시면 안 되고 극하는 다. 조건부 서식, 규칙 관리. 이미 규칙이 들어있어요. 만보다 크거나 같으면 빨갛게 칠하라고 써있어요. 그렇죠? 이거를 없앨 거야. 규칙 삭제. 얘를 고칠 거야. 만이 아니라 8000 이상이면 요거를 8000으로 바꿔주면 오른쪽에 있는 값, 왼쪽에 있는 셀 값이 기준이에요. 왼쪽에 있는 게. 우리가 엑셀에서 는 하고 쓰잖아요. 는 왼쪽이 기본 축이라고, 는 왼쪽이. 그러니까 여기 지금 블럭 잡은 셀 값이 오른쪽에 있는 8000보다 크거나 같다면 빨갛게 나와라 하고 고친 거예요, 지금요. 고친 거라고. 확인 누르면 이제 8500인 경우, 8500 이상이 되면 다 빨갛게 나오는 거지. 조건을 바꿨잖아요. 매장 위치가 4층 이상이면 노랗게 칠해보세요. 매장 위치에 블럭을 잡아서 4층 이상인 경우에는 뭐 노랗게 칠하든 빨갛게 칠하든 한번 해보세요. 그럼 첫 번째 뭐를 해라? 저는 블럭을 잡고, 두 번째 뭐다?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그리고 세 번째는 조건을 우리가 만들어야지. 지금 여기에다가 조건부 서식에 가서 뭐 셀 강조 규칙에 가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 4층 이상이라 그랬잖아요. 4층 이상이니까 3층보다 크면 되잖아. 그럼 뭐보다 크다. 여기 크거나 같다가 없으니까 크다 3 되면 여기 걸리네. 이렇게 6층까지 걸리잖아요. 3층이라고 쓰면 안 돼. 3층이라고 쓰면 이거 글자잖아. 글자 안 나와요. 근데 3만 딱 쓰면 5층 6층이 없으니까 6층은 걸리잖아. 이렇게 4층 5층 이렇게 걸리니까 빨갛게 칠하던 뭐 어떻게 칠하던 간에 칠하는 건 알아서 얘가 칠해 주겠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서식은 꾸미는 거니까 여러분 꾸미시면 돼요. 중요한 거는 조건을 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조건을. 그럼 얘가 알고 봤더니 3층이 아니라 5층이면 어떻게 돼? 얘도 4층 이상이니까 이렇게 색깔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여기 조건을 빼려면, 서식을 빼려면 어떻게 한다? 규칙 지우기로 해서 여기다 조건을 지우든지, 아니면 여기 조건이 여러 개 걸려 있으면 통째로 다 지울 때 쓰는 거고, 그 중에 필요한 조건만 지울다 그러면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요걸 내가 바꾸고 싶어. 편집에 들어가서 이걸 크거나 같다 4 쓰면 4보다 크거나 같은 거잖아요. 아까는 3보다 큰 거잖아. 이렇게 해서 고치면 되고, 어차피 답은 똑같았겠지만, 에이 나 안 할래 삭제. 그러면 조건이 빠지는 거고. 이 조건부 서식이 엑셀의 아주 매력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럼 얘도 지워볼게요. 그냥 규칙 지우기로 해서 에이 다 여기 있는 모든 조건을, 여기 있는 모든 시트 전체 규칙을 다 지워라 그러면 한꺼번에 다 지우고 새로 시작하면 돼. 내가 빨갛게 노랗게 칠한 거는 조건부 서식이 아니니까 걔는 안 건들고, 여기는 우리가 칠한 거잖아요. 주황색을. 얘는 안 건들고, 조건에 따라서 서식이 바뀌는 조건부 서식으로 한 것만 지우는 거고. 자, 우리 책에 한번 볼게요. 58조.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따라서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데, 이때 시험에 조건을 주고요, 서식을 알려준단 말이야. 문제 뭐라고 써있냐면요, 위에 세 번째, 조건부 서식에서 색상을 지정해 주는데 반드시 지정된 색상을 써야 돼요.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여기다가 파랑을 칠해. 파랑을. 그러면 파랑이 어떤 건지를 우리가 여기 가면 파란색이 어디 갔어? 여기 파란색이 어디 있잖아요. 그렇죠? 얘는 연한 파랑이 아니야. 파랑은 이거거든. 어떤 사람 파랑 하려고 여기 있는 거 마음대로 막 골라. 이거 진한 파랑 패스 80% 더 밝게. 이거는 파랑이 아니에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 표준색의 파랑을 선택하시오. 그러면 얘는 무슨 파랑? 연한 파랑 아니죠. 끝에 두 번째 건 뭐야? 진한 파랑 아니죠. 그렇죠? 세 번째 거, 오른쪽 세 번째 게 뭐다? 이게 파랑이야. 딱 색깔을 정해줘야 돼. 내 맘대로 하면 안 돼. 실무에서는 내 맘대로 하면 되지. 파랑 너무 진해. 흐린 파랑도 진해. 이 정도면 되잖아요. 그 정도. 색깔이 약간 돌출되는 것만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게 지금 책에 나온 거예요. 자, 홈탭에 가서 조건부 서식을 클릭한다. 그 전에 빠졌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범위를 먼저 설정한다. 그게 빠졌지. 여기 책에 조건부 서식을 클릭하는 게 아니라 범위를 설정한다.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범위를 설정한다. 그게 첫 번째고, 예를 들어서 지금 실투자금에 대해서 하고 싶어. 그럼 실투자금에다 블럭 잡고 조건부 서식이라는 항목을 클릭한다. 이래야지. 여기에서는 색깔로 꾸밀 거냐, 막대 색깔로 통째로 칠할 거냐, 이것도 있어요. 방향. 녹색은 뭐야? 큰 거. 빨간색은 뭐야? 낮은 거. 노란색 옆으로 화살표는 뭐야? 중간 거.
이 중에 데이터가 100개가 1000개든 10,000개든 간에 3등분한 거죠. 3등분. 이게 세 개로 나눠져 있잖아요. 요거는 5개잖아. 5가지. 이 5가지로 가지고 구분하는 거고, 얘는 3가지로 구분하는 거지. 여기서 말하는 녹색은 뭐다? 제일 큰 것 3분의 1. 이 데이터들 중에서 제일 큰 애 3분의 1. 요거는 제일 낮은 거. 그런데 보세요. 이게 데이터 하나, 둘, 셋, 넷, 8개잖아요. 8개. 8개면 3등분 했더니 72,200이 제가 큰 거 하나야. 사실은 아니다. 이거 93,000 있고 78,300 있고 72,200 있는데 녹색은 두 가지죠. 93,000하고 78,300하고 72,200은 뭐야? 중간치야. 빨간색은 다 뭐야? 낮은 거. 데이터가 9개가 들어가면 3등분이니까 3개, 3개, 3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값을 가지고 큰 값 범위, 중간치 범위, 작은 범위. 시험에 3가지 방향으로 하셔. 그럼 누르면 되지. 내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 막대 빨강으로 지정하시오. 그럼 누르면 끝나는 거야. 제가 설명드리는 얘기는 빨강을 누르세요 라는 걸 설명드리는 건 어려운 건 아닌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설명드리는 거지. 그럼 여기서 말하는 아이콘 집합의 요 3등분 요거는 뭐냐면 이 데이터들 중에서 가장 큰 게 뭐고 가장 작은 게 뭐고 보면 작은 분야가 있잖아. 제일 큰 애가 보세요. 1부터 100까지 있으면 1에서 100까지 숫자가 있으면 3등분 치면 어떻게 돼요? 67서부터는 큰 애들이잖아. 33까지는 작은 애잖아. 그럼 34부터 66까지는 중간이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보시면 이런 일이 생기잖아. 72,200은 중간이고 78,300은 큰 값에 포함되는 거죠. 이거 다르잖아. 그런데 보세요. 알고 봤더니 39,800이 아니라 398,001에 그럼 어떻게 돼? 얘가 월등히 크죠? 아까는 얘가 39,800이라서 큰 애가 2개고 중간치가 하나고 나머지는 다 작은 범위에 속하거든요? 근데 얘가 월등히 커버렸잖아. 그럼 어떻게 돼? 중간이 없어. 다 작은 애야. 데이터를 3등분해서 3개, 3개, 3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가장 큰 값에서 가장 작은 값을 등분을 치는 거예요. 등분. 자, 1부터 90까지 있어. 1부터 90까지. 100까지 있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럼 얘를 3등분 한대. 3등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1부터 33까지는 하위, 34부터 66까지는 중간, 67에서부터 67 이상은 어떻게 돼요? 이건 상위. 이렇게 되겠죠. 그럼 거기에 데이터가 다 있으면 어떻게 돼? 어떤 애 하나 있고 나머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얘는 2개는 93,000에서부터 제일 작은 게 얼마야? 39,800까지잖아요. 39,800에서 93,000까지 범위 중에 3등분을 짜는 거 아닙니까? 큰 거, 중간 거, 작은 거. 그래서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건 실무에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렇게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들어가서 아이콘 집합도 있어요. 아까 3등분 말고 5등분도 있어요. 그냥 색깔로 구분해 주는 거 있어요. 깃발 그림 같은 것도 할 수도 있고요. 여기 배터리 같은 것도 보일 수 있어요. 배터리 같은 거. 화살표 5등분짜리 있고 4등분, 3등분 있어요. 근데 그렇잖아. 아까 그랬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자른다 그랬죠. 그러지 말고 제일 위에는 10%,
제일 잘하는 애 10%, 제일 못하는 애 10%, 중간은 80%, 이렇게 할 수도 있죠. 그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기타 규칙에 가서, 밑에 기타 규칙에 가서 보세요. 67 이상이 아니라 80 이상이면, 90 이상이면 제일 하위 높은 애들이죠. 이건 얼마로 해야 될까? 11 이상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 이거 91 이상 해야 되겠다. 91. 11에서부터 90까지는 어떻게 돼? 중간이고, 11보다 작으니까 10까지는 하위가 되는 거죠. 제가 아까 상위 그룹 10%, 하위 그룹 10%, 중간 그룹 80% 그랬잖아요. 그러니까는 91보다 크거나 같으면 뭐다? 상위 그룹 10%가 되고, 하위 그룹은 어떻게 하면 돼요? 중간 그룹이 11부터 90까지 가면 나머지가 이제 11보다 작은 거니까 얘가 하위 그룹, 얘가 중간 그룹. 그러니까 아무래도 상위 그룹이 하나, 하위 그룹이 하나, 나머지 다 중간 그룹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거를 규칙 관리에 들어가서, 얘를 규칙 편집에 들어가서 이걸 다시 67%, 여기는 33% 이렇게 하면 3등분 친 거지, 이제. 똑같이 3등분. 근데 원래 값이 원체 커서 하나가, 얘가 10만 5천이 아니라, 10만 500이 아니라, 9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피서물해지잖아. 숫자가 다 고기고기잖아요. 고만고만하잖아. 이렇게 되면 또 헷갈릴 수 있지. 우리 시험에 두 가지 나와요. 조건부 서식은. 쉽게 말해서 이거. 블럭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데이터 막대에서 파랑으로 지정하시오. 파랑으로 하래. 그럼 한 거야. 그쵸?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빨강으로 하시오. 이런 거.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어요. 요거만 연습해서 갔다 엉뚱한 거 나오면 이제 미치는 거지. 자, 책에 한번 보세요. 다시. 셀 강조 규칙에 들어가서 이 책의 58쪽 꼭대기 세 번째 보면은 조건부 서식을 설정하려면 조건부 서식에서 규칙을 새로 만들어서 거기서 내가 어떤 규칙을 지정할지, 또 서식이야 뭐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빨갛게 노랗게 하시면 빨갛게 노랗게 하면 되고, 뭐 진하게 하시오 기울어뜨리시오 그럼 하면 되는데, 규칙을 정하는 게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세요. 아까 데이터 막대는 뭐라 그랬어요? 방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게 데이터 막대잖아요. 데이터 막대는 가장 작은 값에서 가장 큰 값까지 범위를 스펙트럼처럼 벌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큰 애가 가장 넓게 보이고요. 가장 작은 애가 가장 좁게 보이는 거고, 최대값, 최소값이라고도 해요. 색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보셨던 거. 색깔이 바뀌잖아요. 아, 이건 안 했구나. 여기. 얘는 색조는 요거예요, 요거. 큰 게 녹색, 빨간 게, 작은 게 빨강. 거꾸로 두 번째 건 뭐야? 반대야. 제일 큰 값이 빨개. 가장 작은 값이 녹색이야. 이거 벌금 낼 때 쓰는 거겠지? 벌금 많이 낸 사람이 빨강이야. 자, 요거는 뭐냐면, 거꾸로, 못한 애가 빨강이고, 잘한 애가 녹색인데, 한번 보세요. 녹색이 하나 있네. 얘가 제일 큰 거고, 빨간색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제일 빨간 애가 있고, 약간 좀 진한 빨강이 있고, 빨강보단 좀 흐리지만 빨간색이 띄는 애가 있잖아요. 이래도 작은 거라고. 그러니까 가장 빨간색, 진한 빨간색이 제일 작은 거고, 흐리머리 빨간색은 좀 작은 거고, 노란색을 띈 빨간색이 있잖아요. 얘들은 뭐냐? 좀 크고. 그럼 노란색이 뭐야? 노란색. 여기 노란색이 여러 군데 나오잖아. 하나, 둘, 셋, 넷. 노란색 중에 가장 진한 게 가장 중간이란 얘기지. 근데 얘가 2700은 약간 녹색이 띄잖아요. 녹색을 살짝 띄잖아요. 그럼 얘는 중간인데 큰 값에 포함되려고 애를 쓰는 거지. 예를 들면
3200 그러면 어떻게 돼? 3100, 3000 같으면 어떻게 될까? 3000 같으면. 이거 녹색인지 노랑인지 헷갈리죠? 그렇죠? 그렇게. 색깔은 이렇게 매기는 거야, 색상은. 여기 색조는 그렇게. 이런 것도 있어요. 여기 보면 색조에 가면 이런 거 있어. 제일 진한 애가 녹색이고, 그렇게 해서 작은 값은 하얘. 단색으로 가는 거지. 빨갛게 노랗게가 아니라 녹색이면 녹색. 제일 진한 녹색이 제일 큰 애고, 그냥 하얀색이 가까운 애가 제일 작은 거고, 그렇게 가는 거. 얘는 또 빨간색하고 녹색을 섞었네. 두 가지. 어떤 거는 세 가지. 이 같은 색조상에서는 바꾸면 바뀌어요. 여기다 색조 넣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다 색조 넣으면, 여기 색조 넣으면 색조도 포함되는 거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라? 조건부 서식 규칙 지우기 전체. 깨끗하게 지워졌잖아요. 이렇게 해서 또 규칙을 만들어 봐야지. 아이콘 집합이라는 것도 있고요. 우리 시험에는 데이터 막대가 제일 많이 나와요. 자, 책 샘플 한번. 규칙 지우는 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규칙을 지운다고요? 이렇게 규칙이 지저분하게 막혀 있을 때는 그냥 아무데나 클릭하고 규칙 지우기로 가서 그냥 전체, 선택한 블럭 잡은 거 말고 이 전체 규칙 깨끗하게 지워졌죠. 규칙 만드는 연습도 해보셔야 되고. 예.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요. 64쪽에 나와 있는 걸 가지고 하나씩 해볼게요. 예. 교재 64쪽에 보시면 04-00 샘플이 나와 있는데요. 이렇게 써 있네요. 이 전체 영역 선택에서 굴림 11포인트 이거 맞네요. 그렇죠? 또 가운데 맞춤 다시 눌렀다가 풀르면 다시 돼요. 그 다음에 숫자들은 오른쪽 정렬하고 오른쪽 맞춤하면 되죠. 근데 여기 지금 중간에 신뢰도 및 정확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얘 더블 클릭해 보시거나 F2번 키 누르면 이렇게 되거든요. 엔터. 얘는 아까 그렇게 미리 세팅된 애고. 자, 그 다음 어디 할 차례이냐면은 도형에다가 상반기 베스트 애널리스트라는 거를 만들 거고요. 여기다 결제란을 만들어야 되는데 결제란 만들기가 불편해요. 세 번째 줄이 너무 높아. 두 번째 줄을 높이시고 세 번째 줄을 어떻게 하면 돼요? 3번과 4번 사이 경계선 더블 클릭하면 줄어들 거야. 그러니까 요렇게 만들면 되죠.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넓어. 이 책의 샘플이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만드는지 몰라. 그래서 요렇게 두 줄에 4칸짜리 만들어서 얘를 테두리 선 그려주고 첫 번째 칸은 어떻게 돼요? 병합을 해야 되고 너비를 줄여야 되고. 그래서 여기다가는 결제, 여기 옆에는 담당, 팀장, 부장. 도형 그려 넣어볼까요? 삽입에 가서, 도형에 가서, 사각형 그룹에 있는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 맞죠? 문제지 뭐라고 써있냐면 제목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과 바깥쪽 그림자 사이를 이용해서 만들래요. 그러니까 도형하면 사각형의 두 번째가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이거든요. 얘를 이렇게 B라는 칸에 맞춰갖고 하다가 E하고 F니까 F 조금 나가게끔 이렇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갖다 붙일 거예요. 얘를 어떻게 갖다 붙이면 돼? 얘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화살표 들어가서 그림 붙여넣기. 그림 붙여넣기 누르면 요렇게 결제란이 만들어지잖아요. 카메라 착각 찍는 건 알려드렸잖아요. 예. 그 다음에 얘는 나중에 지우세요. 지금 지우지 마시고. 혹시나 잘못하면 또 고쳐야 되는데 얘가 있어야 고치니까. 도형에는 상반기 베스트 애널 리스트. 그래서 이 도형을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래 책에서 모서리 같은 거 직사각형 그려가지고 어디냐 글자가 아른아른 아 여기 있다. 그리기 도구 서식에 가서 도형 효과에 가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면 이거네. 아홉 개 중에 중간에 있는 애를 기반으로 해서 처음에 있는 어떤 건데 오른쪽 아래로 방향 그림자가 생기는 거고 오른쪽으로 그림자가 진다는 거는 왼쪽에 있어야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예. 오른쪽으로 여기 그림자가 오른쪽을 향해서 가게끔. 그 다음 글자는 굴림 24포인트 굵게 노랑 어쩌고 저쩌고 하래. 얘는 홈에 가서 굴림 24 24 그 다음에 어떻게 하고 그랬나? 아, 채우기는 노랑으로 칠하라고 했죠? 노랑으로. 글자 색깔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깜장이죠? 굵게 하라 그랬죠? 깜장 굵게 채우기 노랑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도형이 왼쪽 위로 올라갔잖아. 어떻게 해야 돼? 세로 중간, 가로 중간. 그 말이 없어도 도형이 그렇게 가있잖아, 위치가. 도형을 보시면 글자가 가로, 세로, 가운데 딱 껴있잖아요. 맞춰줘야 돼요. 지시사항이 없다 할지라도. 카메라 기능 또는 셀 복사하는 거로 해서 결제를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여기 얘는 주황색을 칠하는 거죠. 여기는 무슨 색깔? 주황. 그 다음에 여기 이 두 개도 병합하고 얘랑 똑같은 색깔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주황. 그 다음에 여기 전체를 블럭 잡아서 뭐하라? 테두리선 그려야죠? 겉테두리는 뭐 굵게 들어가 있나요? 이게 두 줄이야? 굵은 거야? 굵은 거요. 자, 그럼 이거죠, 이거. 여기도 한번. 서로 다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에는 유효성 검사 나와야죠. 그렇죠? 애널리스트 이름이 나오게끔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여기다 클릭하고 데이터에 가서 유효성 검사 모든 값이 아니라 목록 원본란에다 찍고 원본란에 찍고
여기 있는 사람 이름을 쭉 쓰는 거죠. 그리고 확인. 여기에 이름을 고르면 되죠. 화살표가 있으니까 고르시면 되지.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대각선 X 어떻게 그려요? 컨트롤 1번 셀 서식 명령 걸어서 테두리로 가서 이렇게 나왔네. 그렇게 여기 추천 횟수는 보시면 if 함수 뭐 vlookup 함수에 의해서 알아서 계산이 된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나중에 배워야 돼요. 이건 일단 여기까지는 조건부 서식을 꾸미는 거를 위한 모양새만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름 정의하는 거 아직 안 했네요. 이름 정의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어디야 여기 H가 어디야 여기 추천 횟수 H의 5번째에서부터 H 12번째까지는 얘는 66이면 66건 뭐 121, 117건, 102건, 87건에서 이 건자를 출력하래요. 뒤에다가 건자 어떻게 출력한다 그랬어요? 컨트롤 1번 표시 형식에 가서 사운드 지정 여기에다가 지금 몇 건을 만들어야 되니까 G 슬래시 표준 다음에 건점만 붙이면 몇 건이 되죠. 그렇죠? 그럼 몇 건이 되는 거죠. 뭐. 샵하고 건 써도 되고 0 쓰고 건 써도 되고 G 슬래시 표준 다음에 건자 쓰면 돼요. 어려운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뭐 하래요? 마케팅 능력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문제지. 이거 좀 이따 해야 되겠다. 두 가지를 물어보니까. C5부터 C 12번째까지 여기. 얘네들의 이름을 증권사라는 이름으로 등록을 하래요. 그러니까는 셀 하나를 선택하고 이름을 정의하는 방법이 있고, 자, 요거. 여기는 추천 횟수야. 그럼 여기다가 추천 횟수란 이름을 이렇게 추천 횟수라고 쓰면, 추천 횟수, 예. 요 셀의 이름이 추천 횟수가 되는 거지.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아니라, 얘네들이 추천 횟수가 되는 거고, 요것의 이름을 증권사라고 정하자 이거지. 그럼 이렇게 블럭을 잡고 저 위에 이름 상자에 가서 클릭해 놓고 증권사라고 이름을 쓰고 엔터를 탁 치면 뭐가 돼요? 얘네들 이름이 증권사야. 평상시에 모르는데 증권사라는 이름이 있네. 얘 불러볼까? 얘네들이 착 등장하는 거지. 그럼 이름을 정의하는 의미가 뭐죠? 이거를 계산할 때 참 편해요. 이 주소라는 건 말 그대로 주소예요. 우리가 집에 주소가 없으면 물건 어떻게 배달해 줄까?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제가 본 거 있는데요. 글자를 잘 모르시는 어르신이 이제 저기 친구한테 물건을 보내려고 편지를 썼는데 친구야 보고 싶다라고 썼는데 주소를 써야 되잖아요. 주소. 그러니까 저기 무슨 어디 진천군 마을회관 뒤에 사나봐. 그러니까 진천군 마을회관 뒷집하고 주소를 썼어요. 받는 사람 주소에다. 그러니까는 우편국에서 그 지역에 배달하는 아저씨가 마을회관에 있잖아요. 진천군 마을회관 뒤에 사는 거 아니까 거기까지 가서 전해주고 왔다는 얘기야. 그렇게 전해줘요.
실제로도. 근데 우리가 거기 주소가 있잖아. 진천구 무슨 로, 뭐, 이런 주소가 있잖아요. 얘는, 여기 셀 주소가 뭐야? K의 6번째 셀이거든요. 여기가 K 6번째 셀. 얘 K 6번째 셀인데, 얘네들은 어디야? D의 5부터 D의 12번째까지잖아요. 그렇죠? 여기 추천 횟수가 H5부터 H 12번째까지잖아요. 얘 이름이 추천 횟수란 말이에요. 추천 횟수. 그러면 다음에, 자, 이렇게 한번 써볼게요. 는 sum H5부터 H 12번째 이렇게 쓰는 게 편할지? 는 sum 해가지고 추천 횟수라고 쓰는 게 나을지. 근데 추천 횟수란 이름이 없죠? 추천 횟수란 이름이 없잖아요. 즉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얘네들의 이름이 추천 횟수라고 등록을 딱 하면 답이 되지. 얘네들 이름이 추천 횟수라며. 이름이. 그러니까는 주소를 알고 찾아가는 방법도 있지만 이름을 알고 찾아가는 방법도 있어. 저기 은평여성인력개발센터 거기 1층 교육팀에 좀 맡겨주세요. 그러면 알아듣잖아. 여기 주소 아세요? 이 건물? 몰라. 그러니까는 뭐 어디역 앞으로 가면 몇 번 출구로 가면 거기 은평센터에 있으니까 글로 오세요. 그러면 알아듣잖아. 그런 게 이름 주소라고. 이름 정의하는 거라고. 자, 문제는 요렇게 하래요. 요거. 얘네들의 이름을 증권사라고 정하래요. 여기 증권사 몇 개 있어요? 못 썼잖아. 근데 보세요. 는 count A 증권사 8건이네. 증권사가 8개 있었어. 이름을 알면 수월하잖아. 여러분 증권사 주소가 어떻게 됐어 아까? 헷갈려. 이거 다시 가서 C의 5부터 C 12번째였지? 는 count A C의 5부터 C의 12번째까지였지? 이렇게 외우는 것도 좋지만 는 count 여기다 증권사라고 쓰면 얘는 셀의 주소를 외워야 되지만 의미를 부여한 글자를 외우는 게 수월하지 않아요? 이름을 가지고 하는 게 이름을. 주소 말고.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다더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마케팅 능력이라고 되어 있는 영역이 있잖아요. 마케팅 영역. 어디 갔어? 여기. 이렇게 여기 8개를 블럭을 잡아서 데이터 막대를 하래요. 빨간색. 자, 조건부 서식 데이터 막대 여기 뭐 빨강. 근데 거기다 뭐라고 썼죠? 조건부 서식을 이용하여 마케팅 능력 셀의 데이터 막대 스타일 빨강을 작성하시오라는 게 아니라 빨강 가로 열고 최소값 및 최대값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강을 누르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빨간색으로 변했잖아. 그럼 그 중에 527이 가장 넓게 보이네. 얘가 최대값. 286이 제일 적게 보이네. 최저값. 요 286이 중간 정도 되나? 303은 중간을 넘어갔나봐. 제일 작은 거에서 제일 큰 거가 있으니까 그거를 계산해서 차이를 빼주면 간격이 나오잖아요. 얼마큼. 그게 이제 가장 큰 거, 작은 거에 따라서 하라면 하는 거지. 뭐 데이터 빨간 막대로 하시오. 그러면 하면 돼.
빨간 막대 의미는 설명을 굳이 안 들었고 못 들었다 할지라도 데이터 막대 빨강으로 하시오. 그럼 하면 되는 거잖아. 뭐 어려워. 근데 얘는 모양이 286은 없어요. 빨간 막대가. 303이 되게 작죠? 네. 그나 중간값 이상인가? 응. 그렇죠?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 책이 맞는데? 527이 제일 넓잖아요. 적은 거가 틀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5270 같으면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 그럼 286이 제일 작고 280은 아예 안 보이네. 303이 되게 작죠? 잘못한 것 같은데? 뒤에 추천 횟수가 100 이상인 행 전체가 이게 뭔 소리예요? 응? 어떤 거야? 그는 그거를 바꾸라고. 그러니까 여기 최소값, 최대값으로 적용하는데.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게 데이터 막대가 원래 최대값, 최소값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286을 아마 제일 최소로 잡지 않았을까. 그래서 안 나오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가 이상한 거예요. 이 책대로 한 거예요. 네. 데이터 막대 사이에 빨강을 하든 노랑을 하든 파랑을 하든 되는데 그거를 최대값 및 최대값 및 최대값이라는 기능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걔를. 그 당연히 이렇게 부르는 거고. 근데 우리 값이하고 책하고 달리 보이니까 네. 뭔가 틀린 것 328도 작게 보이고 449도 67까지는 맞는데 중간에 뭐 고치나 본데요? 뭔가 어색하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 마지막 문제가 있죠. 추천 횟수가 100 이상. 여기 추천 횟수 100 이상이 어디 있어요? 하나, 둘, 세 개 있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문제에서는? 그 행 전체를 파란색으로 바꾸래요. 아니, 여기 지금 추천 횟수잖아요, 추천 횟수. 추천 횟수 중에서 100 이상이 되는 게 뭐뭐 있어요? 여기 하나, 둘, 세 건 있잖아요, 세 건? 117, 102, 104, 얘가 100건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아까는 이 중에서 뭐뭐보다 크다 뭐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100 이상이 된 경우에는 이래라 저래라 꾸미면 되잖아요. 근데 걔는 여기 보세요. 100보다 크거나 같다. 10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그냥 이렇게 꾸며지는 것 뿐이잖아. 근데 문제는 이 줄 전체를 100 이상 된 게 여기 세 가지가 있잖아요, 세 가지. 그렇죠? 얘네들 세 줄을 책에 보면 어떻게 해? 파란색으로 바꾸라는 거지. 얘가 헷갈리실 거야. 자, 범위를 이렇게 잡아요. 조건부서식 문제는 두 문제라 그랬어요. 두 문제 중에 어떤 게 나오냐면 아까 그 조건부서식에서 데이터 막대 색깔을 빨강으로 하시오, 파랑으로 하시오 하는 거 있었죠? 그게 가장 요즘 추세예요. 저희 시험 볼 때는 그런 거 상상도 못했어. 그렇게 쉬운 거를 왜 하는가. 지금은 자,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요. 요렇게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서식에 가서 세 규칙에 들어가서 수식 다시 블럭을 잡았죠? 조건부서식 들어가서 세 규칙 들어가서 수식. 그리고 여기 밑에 하얀 줄이 생겨 있잖아요. 여기다가 수식을 쓰란 얘기예요. 문제가 뭔데? 여기 추천 횟수가 100 이상이 되는 것만. 그러면 이렇게 씁니다. 얘를 클릭해. 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조건부서식을 걸 때 행 전체가 라고 나왔잖아. 행 전체가. 그러면 다 잡아야 돼.
아까 데이터 막대를 빨강으로 하시오, 노랑으로 하시오. 이거는 그 영역만 잡는 거고요. 문제지가 행 전체 대하여 라고 나오면 걔는 수식으로 나오거든요, 항상. 그럼 다 잡는 거예요. 얘는 아니고요. 얘는 아니고 알맹이만 블럭을 잡고 문제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추천 횟수가 100 이상인 거에 대하여 파란색 글꼴로 꾸미는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래. 근데 행 전체에 대하여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럼 무조건 뭐다? 블럭을 잡고 조건부 서식에 가서 세규칙에 가서 수식을 클릭하고 밑에 수식 줄이 있잖아요. 표현대. 얘를 클릭해 놓고 기다리시면 되는 거지. 여기다 뭐라고 써야죠? 누가? 얘가. 누가? 얘가. 얘를 클릭했더니 $H에 $O라고 나오죠? 뒤에 달러는 지워야 돼요. 앞에 달러는 가만히 둬도 되는데 뒤에 달러를 지우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마우스를 클릭해서 지우고 하면 되죠. F4번 키 있죠. F4번 키. F4번 키 한 번, 두 번 눌러보세요. F4번 키를 두 번 딸깍딸깍 눌러보시면 달러 표시가 바뀔 거예요. 왼쪽으로 달러 표시 갔다가 다시 F4번 키 누르면 오른쪽으로 달러 표시 갔다가 다시 누르면 사라졌다가 다시 누르면 양쪽에 달러 표시가 나타나고 또 누르면 왼쪽은 사라지고 오른쪽에 남고 또 다시 누르면 오른쪽에 남고 왼쪽에 남고 오른쪽 사라지고. 우리 시험에서는 달러 표시가 왼쪽 영문자와 숫자 중에서 영문자 앞에 즉 왼쪽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느냐, 크거나 같다. 아까 100이라고 100 이상이니까 아까는 셀 단위로 작업했었을 때는 셀을 미리 블럭을 잡아서 조건부 서식에 가서 뭐 거기다 명령을 거는 거죠. 그러면 해당되는 것만 알아 색깔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 줄 에러 리스트라고 되어 있는 증권사 소속에 이 사람들 그 줄을 통째로 파란색으로 바꿀 거야. 서식 들어가서 표준 계열의 이게 파랑이에요. 이거 오른쪽에서 세 번째 거 안 나타나죠. 여기는 색깔이야. 명칭이 안 뜨잖아. 여기 파랑이라고 떠요? 저는 안 뜨거든요. 저는 아니까 이거를 쓰는데 모르시면 파랑이라고 외우셔야 돼. 자, 누르세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채우기 색깔이니까 아니고 얘는 색 없음이고 글꼴 색깔은 파랑이라고 떠요. 글꼴 색깔은 파랑이라고 뜨고 그다음에 진하게 하라고 했나? 이렇게 파랑만 하네. 채우기에 가서 색깔을 선택하면 명칭이 안 떠요. 글꼴에서는 마우스를 갖다 대면 얘가 파랑인지 노랑인지가 뜨는데 그래서 끝에 세 번째 파랑을 선택하고 확인 누르면 이 조건에 해당하는 건 저렇게 파란색의 글자가 칠해질 거라 이거지. 확인. (100) 이상이 되는 건 그 줄 전체가 다 파란색이 됐잖아요. 맞죠? 그렇죠? 이렇게. 선생님 저는 안 돼요. 아까 여기에서 이거를 빨간색으로 하고 최대값 최소값 지정하라고 돼 있죠? 네. 예. 조건부 서식에 가서 아까 데이터 막대 가서 빨간색 지정했잖아요. 이제 했으니까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요 데이터 막대를 편집을 할 거예요. 다시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우리 책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거구나. 68쪽에 보시면 테두리를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종류를 최소값하고 최대값으로 바꾸래요. 어디 갔다? 5절 바꾸라는 거야.
요 최소값을 최소값으로 바꿔주고 최대값을 최대값으로 바꿔주라고. 여기. 이거는 테두리가 지금 있는 거야 없는 거? 우리 책에 볼까요? 우리 문제지 보면 이 빨간 테두리가 이렇게 색깔을 막다가 지나가는데 여기 303, 527, 459 사이에 보면 빨간 테두리가 그려져 있잖아요. 책에서는 이거를 없음이라고 하래. 없음. 왼쪽으로 가네. 다시 볼게요. 자, 블럭 잡았죠?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지우기로 가서 규칙 관리로 가야 돼. 규칙 관리로 가서 데이터 막대라고 하는 거를 삭제할 건데, 아까 조건부 서식에 가서 데이터 막대 빨강을 하세요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강을 하면 가장 큰 애가 오른쪽이고 제일 작은 애가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서는 지금 286이 제일 작은데 이 값의 크기를 가지고 따졌을 때 527이라는 값의 중간은 가잖아요. 중간 너비만큼 절반 간격으로 나왔단 말이야. 근데 문제지는 최대값 최소값을 하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제일 작은 286이 제일 작은 거니까 제일 왼쪽으로 싹 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걸 아까 제가 설명을 못 드린 거예요. 조건부 서식에 가서 규칙 관리로 들어가서 요 데이터 막대를 선택하고 규칙 편집에 들어가면 이게 지금 알아서 최대 자동이라고 했는데 이거를 최대값은 최대값. 그 다음에 303이라는 걸 보시거나 다른 데이터 값을 보시면 막대 그래프에 빨간 거에서 흐린 하얀색으로 이렇게 점차 변하는데 겉테두리가 빨갛게 칠해져 있잖아요. 우리 문제지는 어떻게 써있나 보세요. 데이터 막대 스타일을 최소값 및 최대값으로 적용하고. 그런데 그 아래 결과를 보면 막대 그래프에 테두리 선이 없단 말이야. 그러면 여기 테두리를 없음으로 해주면 확인 누르면 그 테두리에 색깔이 없잖아요. 이거 안 됐어. 다시 규칙 관리로 가서 규칙 편집에 들어가서 최소값 최대값. 최소값 안 했구나. 확인. 그러니까 286이 가장 작은 거니까 안 보이는 거지. 그 다음에 최대값이 제일 끝에까지 가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중간을 넣고 봤을 때 중간에 오는 이 숫자의 가장 중간에 오는 그 크기구나 하고 알 수 있는데,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286은 아예 안 보이고 303은 가장 크다면 527에 사실은 중간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아까 중간 넘어갔었어요. 근데 최대값 최소값으로 바뀌게 하니까 307은 제일 작은 값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색깔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다 달렸다 이거지. 바뀌었다 이거죠. 예. 거기까지 해달라는 거죠. 원래 여기 있는 데이터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다가 먼저, 얘도 지금 너비가 이상하게 안 맞게끔 돼 있어, 여기.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테두리 선 그려주고요. 여기 좁혀주고요. 그렇죠? 보통 한 요 정도로 원래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얘를 병합했죠?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결체라고 쓰고 담당, 팀장, 부장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얘를 먼저 복사를 하고 붙여넣을 때 그림으로 붙이던 뭐로 붙이던 이렇게 붙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를 높이를 높여줘야 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알아서 뭐 보기 좋게 높이는 건 나중 문제고,
그래야 이 결제를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다고. 그 여기도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원래는 여기 올라가는 게 아니고 여기 J까지 가야 돼. J까지. I하고 J까지도 데이터를 넣어야 돼요. 계산 작업을. 오른쪽에 여기 지금 여기 문제가 계산 작업이 2개가 있고요. 밑에 계산 작업이 4문제가 나와요. 근데 그거 그냥 무시하고 한 거지. 전체는 가운데였죠. 전체는 가운데로 돼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렇게 가운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숫자는 오른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가지 말고 어떻게 하나? 요거 가면 또 오른쪽으로 가잖아. 오른쪽 요거. 예, 오른쪽 해도 되고. 그 다음에 얘는 며칠이라고 써 있잖아. 며칠. 여기다가 며칠이라고 쓰면 며칠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테두리 선 그릴 거고요. 테두리 선 그릴 거고요. 그 다음에 겉테두리가 굵은 게 하나씩 들어가죠. 이렇게. 그 여기도 하나씩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들어가죠. 그 다음에 여기는 도형에 가서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 여기는 색깔을 노랑으로 칠했나요? 네. 글자는 어떻게? 깜장으로 가겠죠? 쓰면 되지 뭐. 2015년 가을 축제 현황. 얘는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춰야 되겠고, 그렇죠? 그래놓고 여기 또 글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오프셋 오른쪽도 가 있네. 도형에 가서 그림자 오른쪽으로 가는 그림자 하나 들어가 있고, 24포인트 굵게 굴림 글꼴. 굴림이라고 쓰셔도 되고 찾으셔도 되고. 그럼 이렇게 들어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하고 여기 주황색 들어가야죠. 주황색. 축제면 글자도 2개를 블럭 잡아서 병합을 해서 여기도 주황색 들어가고, 얘도 2개를 병합해서 주황색 들어가고, 여기는 대각선 그리죠. 컨트롤 1번에 들어가서 테두리에 가면 이렇게 하면 대각선 그려지거든. 여기는 계산한 작업이 들어가 있는데, 원래는 우리가 여기 요거 다르게 배울 거예요. 일단 얘는 축제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여기다가 유효성 검사에 가서 목록으로 바꿔주고 얘가 들어가주면 되고, 그 중에 화성문화재를 선택을 해서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뒤에 더 쉼표살 찍혀 있잖아요. 얘가 사실은 숫자에 가서 이렇게 찍어줘야 돼. 그래야 가운데 맞춤이 되지. 요 쉼표살 찍어주면, 얘를 찍어주면 오른쪽으로 가버립니다. 얘 가운데서 콤마 찍혀 있잖아요. 얘 가운데 있잖아. 그럼 ESR 서식이 뭐냐면 숫자에 숫자. 오히려 이렇게 해도 상관없다고. 감점 안 해주더라고. 이런 거 다 맞는 거로 처리해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원본을 지워야 되니까 이제 지금 와서 삭제하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관람객 수가 100만 넘어가면, 100만 이상이면 뭐 파랗게 보이는 거는 조건부 서식, 세규칙, 수식, 첫 번째 거 F4번께 2번 그 하나 갖다 1000000 그러면 글꼴의 색깔을 바꾸라고 하는 건지 채우기 색깔을 바꾸라는지는 문제 써 있으니까 보시면 되고, 근데 얘가 지금 119만이잖아요. 19만이 얘 75만인데 40만인데 얘가 알고 봤더니 120만원이래. 120만 명 모였대. 그러면 얘도 100만 이상이면 파랗게 보이지. 아까는 100만이 안 되는 바람에 파랗게 안 보인 거였지. 그러니까 조건이 바뀌면, 조건에 따라서 바뀌면 결과도 바뀌는 거예요. 이거를 우린 조건부 서식이라고 한다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름 정의하는 거 안 했네요. H5부터 얘를
경제 유발 효과라고 이름을 쓰자. 그럼 다음에 이걸 이렇게 쓰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눈썹 경제 유발 효과라고 돼 있는 거에 합계를 구하시오. 딱 되잖아. 야, 경제 유발 효과 그게 어디냐? 셀이 그럼 H5부터인가? G5부터인가? 헷갈릴 거 아니야. 어디까지인데 5부터인데 모르겠어. 그럼 못 찾는 거죠. 근데 이름은 기억이 나니까 이렇게 여기는 관람객수라고 이름을 정해주자 이거지. 얘네들은 관람객수라고 이름을 정해주면 좋을 거 아니냐 이거죠. 근데 이름 정의할 때 중요한 거 관람객 한 칸 띄고 수 안 돼요? 이름 다 맞아야 되는 거죠. 이름을 정의할 때는 우리는 실기 시험이기 때문에 이론적인 건 안 물어보지만 이론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이름 정의는 반드시 글자로 시작해야 돼요. 숫자로 시작할 수가 없고요. 빈칸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밑줄은 들어가도 돼요. 밑줄은. 밑줄로 시작해도 되고 밑줄이 들어가도 되고 밑줄로 끝나도 돼요. 빈칸은 에라나요? 아르나. 빈칸 집어넣으면 안 돼. 그래서 여기는 관람객 수 붙여 쓰든지 아니면 관람객 밑줄 수 한 칸 떨어진 거를 밑줄로 표현하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되지. 근데 그냥 관람객 수 붙여 쓰자고. 여기다가 이렇게 에버레이지 평균을 구할 때 관람객 수라고 쓰면 이 관람객 수에 뭐야 잘못 썼나? 관람객 수 이름은 아까 잘못 썼나? 관람색 수라고 썼네? 객수가 아니라 그 이름은 고쳐야죠. 어떻게 고칠까? 제가 의도적으로 틀린 게 아니라 아까 실수하면서 틀린 것 같은데 이름을 잘못 정의하면 얘를 블럭 잡고 관람 색수인데 관람 객수로 이거를 못 고쳐요. 여기서 못 고쳐요. 수식에 가서 이름 관리자에 가시면 수식에 가시면 이름 관리자 안에 이름을 정해 놓은 게 있어요. 이렇게 얘를 삭제하고 다시 만들던 편집에 가서 이걸 관람 객수로 고쳐야지 이렇게. 얘를 고치면 얘가 답이 나오겠죠? 아까 에러 나온 거? 답 나왔죠. 그러니까 이름을 정해주는 게 수월하다는 얘기죠. 개나리반 하는 거지. 얘네들을 여기를 뭐래? 개막일 그러면 얘네들이 개막일이 되는 거죠. 이름을 정해주는 거지. 이름 정의는 참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내가 의미를 갖고 있는 애들은 잘 안 잊어버리잖아. 이거를 몇 번째 줄서부터 몇 번째 줄까지 위치를 기억하려니까 어려운 건데 대략 여기는 축제일수, 관람객수, 개막일, 뭐 지역 이 이름을 정해주면 수월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함수로 들어가기 전에 71쪽을 한번 볼게요. 2번 04-02번 문제를 보면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다 센티미터를 표시하래요. 센티미터를. 지금 71페이지 그 2번 문제가 체중은 킬로그램을 써야 되고 여기는 센티미터를 쓰라고 돼 있는데 센서식에 들어가서요 얘를 센티미터라고 쓰는 순간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요. 왜냐면 C는 문제가 아닌데 M이라는 코드가 M이라는 거는 월을 나타나는 M이 될 수도 있고요 분을 나타나는 M이 될 수도 있어요. 먼스냐 미니트냐. 그래서 우리말일 때는 몇 원 그러면 우리말일 때는 그냥 쓰는데 영어를 쓸 때는 따옴표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따옴표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년 월일을 표시할 때는 YYYY 이어라는 거에 뭐 month, 이때는 따옴표를 안 쓰고 그냥 영문을 쓰는데 여기는 그냥 센티미터라는 단위를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땐 따옴표에다 꼭 써야 돼요. 따옴표에다. 따옴표 안에다 쓰면은 쌍따옴표에 헛따옴표 말고 그럼 그냥 메시지로 찍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킬로그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킬로그램 같은 경우도 여기 가서 그냥 kg라고 쓰면 k가 아니라 g가 문제야. g는 또 갑자기 0.5가 되는데? 그러니까 따옴표 열고 킬로그램 따옴표 닫으면 이렇게 킬로그램이라는 메시지가 찍힌단 말이야. 뭐 대문사 소문자 구별하라면 구별하는 쪽 입력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따옴표를 써야 될 때가 있고 따옴표를 쓰면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우리말은 따옴표를 안 써도 자동으로 따옴표가 들어가고 우리말 명령어는 없어요. 코드는 다 영문 코드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 자, 함수로 갈게요. 함수. 우리 영어로는요 이렇게 써요. function. 여러분 키보드에 보시면 F1번서부터 F12번 있죠. 그 F가 영어로 function입니다. 얘를 뭐라고 불러요? 함수키라고 불러요? 이렇게 불러요. 기능이라고. 그런데 요 function이란 영어 단어를 엑셀이나 수학에서는 함수라 그래요. 그렇지 않은 다른 곳에서는 다 기능이라고 불러요. 기능. 본래 함수라는 게 이미 정해져 있는 기능을 호출해서 사용하는 것 이거예요. 본래 함수라는 이 펑션이라는 의미가 정해져 있는 기능을 불러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불러와서 사용하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는 SQRT 4 이거는 뭐냐면 4에 대한 제곱근 기능이에요. 루트 스퀘어 루트라는 거 아시죠? 루트 수학에서 배웠던 루트 이렇게 올리는 이렇게 하는 거 루트 그 루트를 SQRT라 그래요. 그럼 4의 제곱근이 얼마예요? 2 우리가 루트 값을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럼 루트 427은 얼마인데? 모르잖아. 이걸 외울 일이 뭐가 있냐고. 루트라는 건 본래 서로 두 개를 곱하면 똑같은 수를 곱했을 때 나오는 수잖아요. 그럼 427은 뭐를 두 개를 곱하면 427이 되냐 이거죠? 모르잖아. 그냥 루트 SQRT 427 쓰면 되지. 그럼 엑셀이 알아서 계산해 준다고. 이건 뭘까요? 괄호 안에 아무것도 안 썼어요. 따옴표 열고 닫고, 괄호 열고 닫고 써도 되고, 한 칸 띄워도 돼. 이거는 뭐냐면, 원주율, 우리가 파이라고 하잖아, 파이. 3.141592, 93,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3.141592, 이거. 이게 원주율이에요. 근데 우리가 수학 시간에 3.14만 곱했잖아. 오차가 많이 발생하지. 근데 3.141592 다 곱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3.14까지만 곱해라 라고 가르쳐 준 거지. 근데 실제로 계산할 때는 3.14 곱하면 안 되죠. 3.141592 다 곱해야지. 그러니까 는 파이를 곱하면 돼. 파이. 저게 원주율이란 뜻이에요. 여러분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기억나세요? 어떻게 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말은 들어보셨잖아요. 다 있어요. 다 있다고. 이것도 있어요. 는 FACT 는 FACT 5 이거는 뭐냐면 5에 대한 팩토리얼. 다른 말로는 뭐야?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이거
이게 120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5 느낌표 찍었던 거 옛날 수학에서 5 팩토리얼 다 있어요. 이런 기능이. 수학에서 5하고 느낌표 딱 찍으면 5 팩토리얼이 그거잖아. 이거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수학적인 기능은 엑셀에 있는 수학적인 기능은 사인, 코사인, 탄젠트도 다 있어요. 시험에는 절대로 안 나옵니다. 이런 거 팩토리얼 뭐 이런 거 전혀 안 나와요. 시험에는.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는 사인 30도 외웠잖아요. 근데 외울 필요 없는 거야. 그냥 사인 30도처럼 얘가 답을 알려주고 팩토 5 쓰면 5 팩토리얼 지가 계산해 주거든. 5 팩토리얼이라는 의미만 알면 되는 거지. 파이가 원줄이라는 것만 알면 되는 거야. 3월 14일이 뭐 하는 날이죠? 3월 14일, 우리 큰애 생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3월 14일이 뭐예요? 화이트데이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요, 선진국에서는 화이트데이 안 따지고요, 3월 14일 날 뭐 하냐? 15시, 오후 3시에 이 원주일의 수학적인 거에 대해서 학회를 열고 행사를 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슈퍼컴퓨터나 이런 거를 가지고 원주일이 어디까지 계산되는지 그거를 계산하고 그런 거를 놀아요. 뭐 사탕 뭐 이런 거 선물하는 게 아니고. 그 문화가 좀 다르죠. 그렇죠? 물론 거기도 뭐 사탕 주는 사람도 있겠지. 자, 우리 책 한번 볼게요. 엑셀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엑셀은 여기에 보면 수식에 가시면 재무함수, 논리함수, 텍스트함수, 날짜와 시간에 관련된 함수, 찾기와 참조에 관련된 함수, 수학 및 삼각함수에 관한 거, 그 다음에 옆으로 가면 통계함수, 공학함수, 징글징글한 게 함수도 많아요. 재무함수 가보시면은요, 뭔 말인지를 못 알아듣겠어.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경과 이자를 반환한다는 건 날 준다는 건가? 유가증권은 들어봤는데 이자를 주는 건가 봐. 이자 나한테 줄 놈도 없고 만기 이자를 지급하는 유가증권의 경과 이자를 반환한다. 얘는 뭐라 그래? 매 회계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액을 계산한다. 이건 또 뭐야 이건? 마우스를 갖다 대니까 주어진 기간 중에 납입하는 대출금 원금의 누계액을 반환한대. 은행에다 물어보면 대출금 원액 얼마인지 알려주는데, 그쵸? 대출금 이자 안 냈네, 빨리 내서 연락 오잖아. 얘는 또 뭐라고 써있나? 이거 달러라고 보여야 되는데? 소수로 표시된 금액을 분수로 표시된 그 달러가 아닌가 보네? 그럼 얘는 뭐야? 가정된 액면가 100달러에 대한 유가증권에 수정된 뭔 듀레이션? 뭔 소리인지 몰라. 재무함수는 누가 알아요? 금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아는 거지, 저처럼 컴퓨터 전공한 사람 몰라. 컴퓨터 전공한 사람 뭐를 알아? 대신에 이런 걸 알지. 자, 수학함수 가보실래요? 절대값. 절대값 아시죠? 적대끼리 양쪽에 걸어놓고 하는 거. 사인, 코사인도 있다, 코사인. 수학 선생님이 미워지기 시작했어요. 이거 설명할 때부터. 코사인 탄젠트를 왜 배웠는지 모르겠어. 삼각형을 가지고 뭐 하는 건데, 서에 나와 보니까 삼각형 그릴 일이 없더라고. 팩토리얼 있잖아요, 여기 팩토리얼. 이런 것도 있어, 이런 거. LCM, 최소 공배수, GCD, 최대 공약수. 이것도 뭐야? MOD, 나머지 구하기. 파이, 원주율 계산하기, 이런 거. 우리 책에 보세요, 74페이지. 투데이는 뭐야, 투데이. 지금 날짜를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 날짜. 여기다 이렇게 써봐요. 아무데나 써보세요, 아무데나. 는, 투데이, 가로 열고, 한 칸 띄고 가로 닫고 써도 되고, 그냥, 가로 열고, 붙여서 가로 닫고. 대문자, 소문자 구별 안 해요?
자, 소문자로 써도요, 엔터 치고 나서 가보면 대문자로 돼 있어요. 투데이 괄호 열고 닫고 치면 지금 컴퓨터 상에 있는 날짜를 착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든 문서를 내일 열으면 어떻게 돼? 내일 날짜로 보이지. 날짜를 내가 2020년 1월 16일이라고 이렇게 쓴 거는 내일 열어봐도 2016 이거야. 오늘 날짜. 한 달 후에 열어봐도 1월 16일인데 today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날짜를 썼으면 이거를 다음 달에 열어보면 그 다음 달 날짜로 나와요. 눈에 보일 땐 똑같이 보이죠? 그래서 뭐를 봐야 되는 게 여기를 봐야지. 소식 입력줄을. 얘는 직접 입력 안 하고 얘는 명령을 걸어서 입력 안 하고 다르잖아. 예. 그 다음에 now는 보지 마세요. now는 안 나와. now는 날짜와 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체크해 드릴게. today 중요하고요. date, year, month까지 이거예요. 올해가 몇 년도지? 나이를 계산해야 될 때, 나이. 너 몇 살이야? 그럼 나이는 어떻게 계산해요? 지금 연도 2020년에서 내가 태어난 연도를 빼주는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얘도요. 그러니까 는 하고 계산합니다. 는 2020년 빼기 내가 2000년에 태어났어. 그럼 빼면 20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엑셀은 는 하고 쓰는 거야. 그래야 계산이 돼요. 그냥 2020 빼기 2000 그러면 그냥 글자야. 이건 글자. 수학에서는 뒤에다 는 쓰죠? 5 더하기 3은 하고 쓰잖아. 수학에서는 이렇게 써요. 5 더하기 3은 하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렇죠? 근데 엑셀에서는 어떻게 물어보냐면요. 는 5 더하기 3 이렇게 하는 거야. 수학은 는을 뒤에 붙이고 엑셀은 앞에다 붙여요. 그래서 는을 안 쓰면 그냥 글자가 돼. 글자. 예. 얘를 앞에다 는을 써야만 되는데 잘 보세요. 그러면 2020은 어떻게 나왔어요? 올해 날짜에 연도를 뺀 거죠. 자, 는 이어 괄호 열고 today는 괄호 열고 괄호 닫고 안에 아무것도 안 넣어요? today는 괄호 열고 닫고 안에 아무것도 안 넣는다고. 그럼 이게 오늘날인데 오늘날이 몇 년도야? 2020년 1월 16일 아닙니까? 그 날짜 중에서 연도만 가져와라 한 거야. 연도 2020이 나온 거지. 맞잖아요. 여기다 이어 대신에 month를 쓰면 뭐가 돼? 지금 무슨 달이니? 몇 월 달이니? 이거지. 1월 달이잖아. 1월 달. month는 월을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이제 내 생일이 2000년 5월 5일이야. 2000년 5월 5일이란 말이야. 그러면 여긴 2000년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는 이어 괄호 열고 요거 요 날짜 중에서 연도만을 가져와라 그러면 2000만 가져오겠지. 이거는 올해 날짜에서 연도를 빼온 거고, 이거는 요 날짜에서 연도를 빼온 거지. 그럼 여기다가 는 해가지고 여기에서 얘를 빼주면 뺄셈이 되잖아요. 그렇죠? 20살이죠. 엑셀에서는 계산법이 되게 헷갈리는데 알고 나면 아주 쉬워요. 신통방통하고 재밌어요.
우린 지금까지 어떻게 계산했냐면 글자, 숫자, 날짜를 그냥 죽어라고 입력만 한 거 아닙니까? 계산은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아까 조건모서식이 어떻게 썼어요? 는 어느 달러 뭐가 뭐 10만보다 100만보다 크거나 같다면 하고 썼잖아요. 그렇게 는이라고 쓰고 명령을 거는 거예요. 엑셀은 는이 들어가면 지금부터 명령으로 인식을 해요. 그래서 는 나 너랑 같어. 나 너랑 같아. 그럼 얘도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는 이거랑 얘를 더한대. 두 개를. 그럼 뭐야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숫자가 나왔죠? 두 개를 더하라 그랬잖아. 날짜를 두 개를 더했더니 숫자가 나왔죠? 얘를 날짜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 날짜로 바꾸면 날짜가 이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요 2020년이 날짜는요 1900년 1월 1일이 기점이에요. 1900년 1월 1일이 날짜 기점이라고. 그럼 여기서 몇 년 지났어요? 120년 지났죠? 얘도 120년 지났죠? (120년) 맞나? 그게 몇 년인데? 또 헷갈리네. 그럼 거꾸로 얘기해 볼게요. 이 날짜를 얘가 1이에요. 얘가 숫자 1이거든요. 그럼 얘는 숫자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숫자로 말하면 뭐가 돼요? 맞네. 두 개 더했으니까 뭐 요상하죠, 그렇죠? 이제 하나씩 풀어가면 돼요. 풀어가면 돼. 그럼 얘하고 얘를 곱하면 어떻게 될까? 는하고 얘랑 야 너 두 개 곱해봐. 곱하면 답 나오잖아. 나눠봐, 더해봐, 빼봐 할 수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합니다. 는 555 곱하기 666 나누기 777은 답 나와. 이렇게 엑셀로 저는 엑셀 하다가 뭐 갑자기 계산할 일이 있으면 엑셀에다 계산해야 이렇게 는하고 쓰면 되거든. 그런데 요게 좀 특이하죠. 더하기나 빼기는 알겠는데 곱하기를 요렇게 쓰고 나누기를 요렇게 쓰는 거죠. 요 기호가 좀 달라요. 요 기호가. 이 기호가 달라서 좀 헷갈리실 수 있겠지만은요. 더하기나 빼기는 똑같은 걸 쓰는데 곱하기는 X를 안 써요. X를 쓰면 뭐가 될까요? 자, 보세요. 이건 뭐라고 읽어요? 이거 뭐라고 읽어요, 지금? 제가 쓴 거. 영어를 뭐라고 썼냐고. 왜 이렇게 대답을 안 하죠? 그럼 이거는 뭐라고 읽어요? 이걸 2x3이라고 읽어요? 2 곱하기 3이라고 읽죠. 2x3이라고 누가 읽어? 근데 똑같은 x잖아요. 근데 사람이 스스로 판단할 때 이건 wxy라고 읽어주면 좋겠고 이건 2 곱하기 3이라고 읽어주면 좋겠잖아요. 근데 하나의 글자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돼서 얘를 대각선을 하나 걷어요. 가로를. 원래 육각인데 이렇게 오각처럼 보이는 거죠. 이게 곱하기 표시예요. 별표. 키보드 오른쪽에 보면 숫자판에 별표 있죠? 곱하기. 이게 곱하기 표시입니다. 나누기는 왜 이거를 썼냐면 이거 이거 나누기 기호는 본래 수평선 긋고 위에 아래 점점 3번에 걸쳐서 쓰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입력하는 사람들이 과거에 프로그램 작성하는 사람들은 종에다 써서 보내줘요. 그러면 타자수가 대신 입력했거든요. 그때는 키보드를 내가 입력하는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종에다 써서 원고를 보내면 저쪽에 타자수가 대신 입력해 주는 거야.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는 입력을 하는 종이에다 글씨를 쓰는 사람이 날려 쓴단 말이야. 그럼 나누기 기호를 쓰려면 어떻게 돼? 긋고 찍고 써야 되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야.
그래서 2 나누기 3을 슬래시를 쫙 거버리면 한 방에 끝나잖아. 한번 거보세요. 2 나누기 3 이렇게 슬래시를 그으면 분수처럼도 보이고 3분의 2처럼 좋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는 거죠. 2 나누기 3 이렇게 쓴 거예요. 이렇게 2 나누기 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니까 또 이렇게 쓰면 2와 3일로도 인식은 해요. 그러니까 늘 하고 2 나누기 3을 써야 3분의 2가 되는 거지. 그냥 2 나누기 5 나누기 7 그러면 5 나누기 9 그러면 5월 9일 돼요. 5 빼기 9도 5월 9일입니다. 입력할 때 주의사항들은 있어요. 하여튼 이렇게 뭔가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런 계산을 할 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도 쓰고 거듭 제곱도 쓰고 수학처럼. 그런데 여러가지 기능이 있잖아요. 수학적인 것만 계산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산하는 여기 기능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이게 지랄맞게. 그러니까는 내가 모르는 분야를 설명하니까 짜증이 나는 거고, 갑자기 옛날 그 추억이 생각이 나잖아. 안 좋았던 기억, 수학적인 거. 수학을 좋아했다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 지구상에. 그래서 뭐 삼각함수 그러니까 아우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지. 그런 거지. 실제로 배워보시면 어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다음 시간서부터는 함수를 한번 두들겨 봅시다요. 재미날 거니까. 감사합니다.